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게 되면 내가 부담하는 이자는 줄어들 수는 있기는 한데 그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심해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낙찰받았던 것도 실제로 경쟁 없이 제가 그냥 신탁사와 연락을 해갖고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6%다 하면은 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 저는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고 매각 결정 기일이 결정이 된 다음에 낙찰 받은 다음에 한 달 이내에 경매에 대한 잔금을 납부를 해야지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경락자금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를 해서 얼마 정도 때 물건을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보통 이제 낙찰을 받기 전에 경매 이제 뭐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대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경락자금 대출이 얼마를 나올지를 잘 알려주질 않으세요. 이게 낙찰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낙찰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대출 상담사 분들도 이제 여러 번 상담을 해주는데 대출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다음에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경락자금 대출은 감정가의 70%나 낙찰가의 80% 중에 적은 금액을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1월 달에 지금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던 건이 있는데 감정가 자체는 2억 7,400만 원이었고 제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계약을 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최종적으로 대출이 나온 금액은 1억 2,600만 원이에요. 제가 1억 5천만 원짜리를 사면서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먼저 계약금을 입금을 했고요. 그럼 나머지 잔금이 1억 3,500만 원인데 제가 대출로 나오는 금액은 1억 2,600만 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900만 원만 제 돈을 투입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일반 근저당으로 받으면은 낙찰가의 85%, 이제 신탁 대출로 받는다 라고 하면 낙찰가의 90%까지도 대출이 나와요. 일반 근저당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저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빌라라던가 이런 거를 대출을 받을 때 반공제라는 거를 해요. 저희가 만약에 대출을 1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집에 공실이라고 하거나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만약에 임차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작게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다른 변제 금액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보통 지역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출을 진행을 해주게 돼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기로 보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매입을 한 다음에 바로 매각을 해갖고 시세 차익을 더 가져가거나 전세로 세팅을 해서 내가 들어간 투자금을 이제 전부 다 회수를 하고 플러스비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유를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낙찰가의 85%에 대한 1억 1,900만 원, 금리는 5.8, 중도 1%, 일수차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수차감이라는 건 중도 상환 수수료가 1%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1%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이거를 장기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단기로 매도를 할 거냐에 따라서 금리가 몇 프로가 되는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몇 프로가 되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보셔야 돼요. 저희가 경험상 감정가 대비 얼마의 낙찰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상가는 85%에서 90% 정도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업무용이나 상가를 받을 거냐에 따라 갖고 대출되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입찰하시기 전에 뭐 한번 알아보시는 건 중요하고요.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일반 가계대출하고 사업자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계대출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을 가계대출이라고 많이 하는 거고요. 사업자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가게를 운영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대출도 많이 받거든요. 저희가 보통 일반 뉴스나 이런 데에서 접할 수 있는 뭐 대출을 규제를 한다 뭐 이런 거는 보통은 다 대부분 가계대출이에요.
다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대한 규제나 이런 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이고, 저희처럼 이제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대출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제로금리하고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통은 한 6%대? 6%대라고 하면은 진짜 막 금리가 되게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는 어쨌든 간에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고요, 내려갔다가도 올라가요. 이 대출에 대해서 너무 뭐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낮게 되면 내가 부담하는 이자는 줄어들 수는 있기는 한데, 그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심해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낙찰받았던 것도 수익계약이라고 하면 실제로 경쟁 없이 제가 그냥 신탁사와 연락을 해갖고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그 물건을 저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2달 전부터 신탁사와 우선수익자, 은행하고 이미 협의를 해왔던 상황이었던 거고, 제가 원하는 조건을 이미 은행하고 다 협의를 해갖고 저는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 없이 수익계약을 진행을 했던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돈이 많아서 저희가 대출을 안 받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간에 리스크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리스크를 얼마나 잘 내가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갖고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6%다 하면은 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알려드린 물건을 또 똑같이 투자를 하셔갖고 수익을 내고 계시고,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해서 그거를 뭐 장기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단기로 매도를 할지, 그거는 직접 본인의 선택에 대해 달려 있지만,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이자가 뭐 비싸다, 뭐 금리가 높다라는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하셔갖고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지금도 저는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런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떻게 찾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잔금을 저희가 아직 안 내긴 했는데,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 대학력 없는 분들을 저희가 또 명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명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좋은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